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11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이제 확신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글을 한번 남겨드렸고요. 글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P 500 기업들은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2분기는 20%가 각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 추정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실적으로 과연 노이즈를 극복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건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와 상해 종합지수 역시 상승 마감을 했고, 하지만 똑같이 거래량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주가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해외 고도를 예측하듯 주식에서는 거래량을 보고 주가의 강도를 예상합니다. 예측과 예상이라는 단어를 이 시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쓰기는 하지만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 대표님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 주가 반등을 하는데 거래량은 왜 줄어든 것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최근 시장에 확신 매수자들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 반등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처럼 이 글로벌 지금 1과 2가 지금 이 분쟁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 즉 상승 방향을 확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줄이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확신하는 것도 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이 그럼 어쩌라고 라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지만, 항상 주식에서는 확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에서 확신, 100% 확신한다라는 것은요, 거짓말이고 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식에서 확신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신을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평생을 주식만 한, 또한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어떤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비중을 조절을 하거나 분할 매수로 시간에 투자했습니다. 시간에 투자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유는 이 확신의 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으로 버텼을 때 그 끝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다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중 조절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시간에 투자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넘어가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물량은 뭔가 확신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것은 확신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짓도 뭐 자만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도박의 행위일 뿐이다 라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기관 투자자의 어떤 매매의 행태는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라는 것이고요. 한번 본인들을 이제 점검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주식 비중은 얼마인가, 현금 비중이 많은가, 주식 비중이 많은가. 만약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 주식 비중이 많다라면은 둘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확신 매수자, 전설적인 뭐 어떤 주식의 고수, 확신 매수자 혹은 도박사, 이 두 개의 부류로 지금은 나눠지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우산업 일간도 거래량이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죠. 거래량이 늘지 않고,
네, 여기 상해 종합도 이렇게 주가가 잠깐 기술적으로 반등하는데 거래량이 뭐 50일 평균 거래량보다도 네, 올라가지 못하고요.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하지만 거래량이 뭐 이때 거래량보다는 훨씬 작죠. 굉장히 작은 거래량. 그러니까 확실히 확신 매수자들이 지금은 좀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일단은 오늘 일단 오전 시장까지는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더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쭉 하락을 하다가 반등, 기술적 반등 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일까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저점을 높이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책 내용 한번 오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라는 도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꼭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셨으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책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의 어떤 책 내용의 주제는 작은 증권시장의 심리학, 뭐 미신, 우상숭배, 뭐 도박벽, 네, 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보도록 할게요. 많은 증권시장 참여자들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신과 우상숭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특정 주식이 신문 지면에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각광받는 우상으로 찬양되어지는 비교적 해가 없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미신을 믿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모든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그것을 기초로 가장 확실한 논증을 위한 어떤 논제를 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투자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항상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운이 없어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실패를 불운으로 돌릴 때 투자자는 이미 미신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건데요. 미신은 그러나 아주 자주 그 직관과 결부되어 있고요. 이 직관은 매우 쓸모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자신이 어떤 배를 잘못 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탄 배가 잘못된 배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것은 확신과 직관의 혼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식 중개인 한 사람의 생각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고, 만약 사람이 이 주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어떻게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 직관은요, 실제로 어떤 무의식적인 좀 논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요. 무의식의 논리는 다시금 어떤 환상하고 좀 혼합이 되어서 장기간의 증권 시장에서의 경험과 어떤 삶의 경험이 합쳐진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게 되죠. 이 밤중의 무의식의 사고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요,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디어는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직관 혹은 영감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혼자서 더 나아가서 환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투자자의 어떤 직관은 투자에 매우 쓸모가 있다.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 생각에 갇혀버리고 빠져버리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이 환상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 책을 쓰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자신도 조금은 좀 미신적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만약 상담을 위한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놔두고 왔다는 것을 이 자동차 안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불행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만약에 또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손실은 거의 보상처럼 틀림없이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일상적인 좀 미신을 믿는다 라고 합니다. 한번 이 코스톨라니가 믿는 미신은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의 미신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일들을 단지 미신에 의존해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들은 단순한 게임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코스톨라니가 젊었을 때 똑같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 게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고통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코스톨라니는 투자에서 벌어들인 돈은 고통의 돈이다. 먼저 고통이 오고 나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 게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룬 뒤, 나이를 좀 이제 먹고 나서는 완고하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돈이 쉽게 벌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고통이 항상 따르고 그 인내가 항상 따라야지 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항상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 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증권의 어떤 게임꾼들은 이 숫자의 마술과 어떤 달력 같이 반복되는 것의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13일의 금요일 날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고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외국 책이기 때문에 13일의 금요일 같은 건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몇 달마다 세 가지 형태로 각기 다른 기간을 가진 어떤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특정한 날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소위 이러한 이 새 마녀는 시카고의 거래인들 사이에서 마녀의 날로 불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이날 증권시장에 어떤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미신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이 현재 증권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연관이 없고 상관이 없는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신을 믿고 심지어 그 어떤 내용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배가 잘못되었다면 뛰어내릴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직관과 원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어떠한 이야기를 굳게 믿으면서 좀 버텨보셨던 기억들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나중에 통계적인 결과를 한번 뒤돌아서 따져봤을 때 그 이후에 버텼을 때 이후에 웃을 수 있었던 투자자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물론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몇 분이나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소중한 우리들의 이 돈 자산을 의미 없는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소중한 돈을 괴롭히지 말자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